나는 특별히 예민한 성격은 아니다.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기고 가족끼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참고 넘기는 편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만큼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 손님이 시어머니라면 더더욱.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겨우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은 순간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오랜만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딩동. 초인종 소리는 항상 그렇듯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나는 잠깐 멍하니 현관 쪽을 바라봤다. 택배인가? 요즘은 택배가 워낙 자주 와서 별 생각 없이 인터폰을 눌렀다.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가 굳었다. 어머님? 화면 속 시어머니는 이미 들어오실 준비를 다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가방 하나를 단단히 메고 손에는 과일 봉투까지 들고 계셨다. 나야. 집에 있지? 문 좀 열어라. 말투는 늘 그렇듯 당연했다. 마치 오늘 이 시간에 오기로 약속이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는 급하게 집안을 훑어봤다. 아침에 치우다 만 빨래, 식탁 위에 놓인 커피컵,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아이 옷.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미리 연락을 안 하셨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아직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자리였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다. 아이고, 집에 있었네. 연락하면 귀찮을까봐 그냥 왔지. 귀찮을까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웃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잠시 헷갈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나는 자동으로 신발을 정리해드리고 물을 따르러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고 계셨다. 집은 뭐 늘 비슷하네. 그 말은 칭찬도 불평도 아닌 애매한 말이었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나는 괜히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컵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소파 위 옷을 치웠다. 마치 나는 집을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즘은 뭐 해? 애는? 어린이집 갔어요. 그래. 애 없을 때 쉬어야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편해.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잠시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오셨다. 냉장고 좀 봐도 되지? 이미 문은 열리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이미 선택권은 없었다. 어머, 반찬이 이게 다야. 그 말에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바쁜 요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반찬 몇 가지뿐인 냉장고.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나 보다. 말은 가볍게 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나는 괜히 변명처럼 말을 덧붙였다. 요즘 좀 바빠서요. 그래도 집밥은 먹어야지. 애도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지금 며느리인지 학생인지 뭔가 평가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계시다 가셨다. 그리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지쳐 있었다. 미리 한 통만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예고 없이 오셨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그래? 뭐 엄마니까 올 수도 있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문제를 키우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긴장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핸드폰 벨소리보다 초인종이 더 무서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며칠 뒤였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딩동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번엔 택배도 아니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어머님. 나야. 애는 집에 있지?
이미 아이 목소리가 거실에 울리고 있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아이부터 안아 올리셨다. 아이고, 내 강아지.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아이는 해맑게 웃었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손주 보러 오신 거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훨씬 편하게 행동하셨다. 주방 서랍을 열고 냄비를 꺼내고 마치 이 집이 오래전부터 본인 집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내가 밥 해줄게. 거절할 틈도 없었다. 나는 옆에서 멀뚱히 서 있었다. 이 집은 칼이 왜 이렇게 없니? 국간장은 어디 있니?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나는 대답하며 점점 작아졌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요즘 애 키우는 엄마들은 참 힘들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늘 같았다. 그래도 엄마 노릇은 제대로 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이를 재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말해볼게. 근데 너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이 집에서는 누군가는 늘 서운해야만 하는 걸까? 며느리의 불편함은 늘 참고 넘어가야 하는 감정이고 시어머니의 서운함은 꼭 보호해야 하는 감정인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도 이 집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 다음에 초인종이 울리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웃으며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할까? 정답은 아직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보다 더 힘든 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